원희룡 지사와 우리 전함수 이장께서 7가지의 조항들에 대해서 합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 저는 어차피 저희가 할 도민 의견 수렴의 절차를 모두 마쳐서 국토부로 제출을 했고, 그 이후의 절차에서는 대주도지사로서의 책임을 제가 그 직위 면하는 날까지 저로서는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합의합니까? 네, 방금 들으신 오프닝 좀 독특했습니다. 제가 멘트를 하지 않고 지난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이슈가 됐던 원희룡 도지사와 그리고 한 도의원분의 대답 내용 잠깐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했는데요. 이게 좀 약간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합의문을 찢어버린 남자. 네, 대단한 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님 모시고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봉 도의원입니다. 제가 한번 모신다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늦게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저의 불충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이거 방송 들으시는 우리 이 의원님의 지지자분들이 있으시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굉장히 수준이 있으십니다. 먼저 수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보통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나 정도면 다 알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님 한번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영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상봉 도의원이고요. 또 우리 지금 도의회 상임위 활동은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특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위위원장. 우리 지금 이 특별법 TF 개정안 TF 지금 4월 말로 거의 종료는 됐고요. 이제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당시 발굴했던 과제들을 의원 입법으로 해가지고 특별법 개정들을 해나가는데 도와 그리고 의회와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제 총의를 모아가지고 모아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특별법 개정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자꾸 나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래도 도의회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쪽 바닥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일반 청취자분들이 좀 듣기에는 약간 좀 뭔가 어색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요. 좋습니다. 지금 팟캐스트는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처음이시죠? 예, 저도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팟캐스트라 해가지고 어디 이상한 기자 하나가 떨려 오더니만 지금 마이크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뭐지 이거?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편안하고 갖고 있는 생각들을 편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애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진솔하게 보인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달변이야 달변. 요거를 좀 위기를 어떻게 넘기실 줄을 알아. 뭔가 어색하긴 어색한데 뭔가 살짝 칭찬해주는 멘트로 살짝 넘어가는 저 노련한 스킬.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봉 의원님 제가 소문 듣기로는 굉장히 축구를 잘하신다. 학교 다닐 때 축구를 한번 볼을 잡으면은 그 누구도 잡지를 못했다. 요 소문부터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저희 어릴 때 좋아하시는 운동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축구공 놀이였고 자연스럽게 어릴 때 했던 운동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게 됐고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키도 작은데 실력 뒤처지지 않게 해가지고 노력하면서 이제 잡지를 못했다고 나름대로 이제 키 작은 애완들을 다루게 해가지고 열심히 볼 다루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저분이 적폐고등학교인 5에 고를 나왔는데 이렇게
노형에 달리는 망아지였다고.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실없는 농담은 이 정도로 하고 자, 본격적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도의원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10대부터 해 가지고 11대. 먼저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도의원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도의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뭐 특별히 있었습니까? 원래 정치를 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좀. 저도 정치에 대해서 특별한 뭐는 없었고요. 이제 생활해 나가면서 대학교 때까지는 이런 학생회 일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예, 예. 나오면서는 지역의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청년회 일을 하게 되고 또 우연치 않게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해나가면서 예, 예.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들의 권유를 하다 보니까 음.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와가지고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비 선거 때 떨어져 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경선들은 하지 않겠다는데 우연찮게인지 뭔지 모르지만 예, 예. 예, 당에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착출해가지고 한번 도전해가지고 원래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였습니까? 10대 때? 참.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번 도의원이 됐는데 이게 또 두 번에 걸쳐가지고 또 맞습니다. 하시게 됐는데 자, 11대 도의회. 1년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의정 활동, 정치 활동 하시는 분으로서는 사실 1년 남으면 좀 약간 초조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자기 성과도 이렇게 좀 내가 좀 못한 거 있나 좀 챙기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좀 지역구에 내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1년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B급 정치인이고 우리 그래도 3년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3년을 열심히 한 A급 정치인으로서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 들어오면 이제 느끼는 게 임기는 4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질문하듯이 그렇죠. 벌써 내년 이제 6월 1년이라는 시간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예, 정체기가 되고 맞습니다. 그간에 예. 어떤 일들을 약속해가지고 지켜지는가. 저 또한 지나온 4년들 3년들 생각하면 상당히 빠르게 그렇죠. 누구나 느끼듯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과연 내가 생각했던 일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과 약속했던 일은 얼마만큼 지켜졌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면 이 아쉬움이라든가 좀 반성하는 부분들이 많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건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나머지 기간 최선을 다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지곤 합니다. 원래 이 선거가 1년 정도 남으면은 이거는 의정 활동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항상 지역구 가면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고의원 요즘 얼굴 잘 안 보이더라. 요즘 너 얼굴 보기 힘들더라. 예. 참 이거 보면은 참 정치인의 애환을 느끼는 순간이 그럴 때가 아닐까 싶은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사실 10대 도의회도 하고 11대 도의회도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언론에서 그래도 상당히 주목해서 다뤘던 뭐 어떤 발언이라든가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상임위 활동을 보니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이제 행자위하고 환도위만 하셨더라고요. 혹시 뭐 두 개 상임위만 활동을 하신 거는 이거 뭐 좀 우연입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이거 뭐 본인이 원하셨던 겁니까? 우연반 의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이제 전에 했을 때는 나름대로 제가 이런 행정에 대해서 용어라든가 또 행정에 대해서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배운 거하고 또 행정에서 하는 것들을 뵙기 해가지고 초선 2월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해가지고 행정의 부분들 공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부하고 싶고 또 주민들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행정하고 소통돼야만 문제를 그래도 잘 풀 수 있겠다. 그리고 행정이
안정돼야 도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 선배 의원님들 권유들도 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를 했었고요. 그다음 환경도시위원회를 했던 거는 행정자치위원회만 활동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피상적인 건 알지만 구체적인 그렇죠. 안들을 잘 몰라가지고 상당히 뼈아픈 이제 지적들 받았던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는 목적의식적으로 좀 제도 환경에 대한 가치 그리고 도시계에 대한 가치들을 좀 더 뵙고 또 그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제도가 나갈 수 있는 청정과 환경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주관 있는 여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가지고 환경도시위원회는 선택했고 지금 10대 와서는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는 우리 원내대표단 그분들과 의견들을 나누면서 좀 더 재선위원이 해야 될 부분들을 권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상임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도 있기는 있었지만 좀 더 의견들 모으면서 하다 보니 행정자치위원하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두 군데 상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자위 활동은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좀 넓게 보기 위해서 맞습니다. 선택을 하신 거고 이 환도위는 우리 저 의원님이 지금 좀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주의 어떤 그 본연의 가치, 환경, 청정 이런 걸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싸울 만한 선수가 필요해서 갔다. 아니 그러면 가고 싶었던 상임위 중에 혹시 못 갔던데 좀 아쉬운 데 있습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다 가고 싶긴 했지만 어쨌거나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 촐배로 다니고 농부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1차 산업 그리고 농수축 경제위원회 외에 또 이제 사회적 경제라든가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경제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상임위를 선택해 가지고 1차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대안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사회적 경제 속에서 우리가 3차 산업의 비중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2차 산업 아니면 6차 산업 1, 2, 3차 플러스된 그런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는가 좀 고민들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상임위를 생각했었고 설사 그 상임위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아까 지금 행자위 환경도시위원회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의회 우리 연구위원님 도움들 받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 결론적으로 난 삼선하면 농수축 경제위원회 한번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11대 의회 지금 뭐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이미 끝난 10대 의회를 비교해서 보자면 원구성의 차이가 일단 가장 크지 크죠.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원 다 해서 29분. 그리고 이제 10대가 좀 약간 10대는 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했던 13분인가 14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의원님 개인적으로 10대 의회 그리고 11대 의회 이 두 개 의회를 좀 비교해 보자면 뭐 장단점 같은 거 혹시 이런 거 좀 꼽을 만한 거 있습니까?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10대 의회 때는 의석수 차이가 두 명에서 두세 명 차이밖에 안 내기 때문에 서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설사 당은 다르지라도 소통하는 게 되게 깊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 정당 색채가 강해져 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들에 이제 다수당의 책임 그리고 또 소수당의 문제 제기 정당이 많이 부각되는 쪽에서 좀 더 도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좋게 된 건가? 왜냐하면 현안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건데 이게 당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자기 정치 철학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이 정당에 대해서 좀 색채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도민들 속에서는 좀 더 이 부정적으로 정치에 대한 친근함이라든가 효능감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간의 소통도 오히려 아쉬워야 자주 만나고 부탁도 그렇죠. 하고
좀 더 우리 해결 좀 야, 잘합시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데 이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금 완곡하게 지금 돌려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뭐 그럼 좋습니다. 지금 11대 의회에서 지금 같이 활동하시는 분 중에 뭐 우리 민주당 말고 다른 당에서 아 정말 이런 분하고는 정말 같이 정책적으로 경쟁하면서 좀 약간 끝까지 정치 활동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많죠. 우리 네, 강인호 이제 부의장님도 아. 말이 없지만 큰 얼음처럼 나름대로 맞습니다. 소속상임위에서 이 원내대표도 저도 했었지만 이제 원내대표도 서로 소통도 그렇죠, 그렇죠. 잘 되고 네, 또 네. 지역이기 때문에 뭐 선후배 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김한국 의원님도 나름대로 같은 상임이 됐었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네, 그렇죠. 같이 공동 발의들도 조례들을 만들어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들도 맞습니다. 예. 같이 나오고 뭐 이용희님도 다 우리 예결산하면서 예산 문제 어려울 때 같이 의논하고는 저희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천은 당으로 받지만 예. 이 도의회 왔을 때는 좀 더 도민의 이익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리 맞대려고 하는 그런 열려진 자세가 맞습니다. 돼 있어야 이제 도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이 되지 뭐 국회처럼 아니면 정당처럼 했을 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도민들께서는 맞습니다. 당신이 일을 잘할 것 같아 찍었지 그 정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 정당은 아닐지라도 당신을 믿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소신 있게 지역 현안에 관심 갖고 좀 더 의회의 견제기관이면 견제기관답게 쓴소리도 하고 또 소통해야 될 부분은 도정을 장점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좀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저도 그 지금 의원님께서도 살짝 이제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암시를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님 인터뷰를 해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 이렇게 얘기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렇고 지방자치의회 의원은 좀 정당 공천제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하면 안 되나 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실 분들이 아니고 지역의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요 좀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특별히 한번 코너로 한번 좀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당이지만 그래도 10대 그리고 11대 의회 거치면서 그래도 좋은 분들 그래도 각별한 느낌 맞습니다. 이런 것들 많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행자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당연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제주특별법 이거 관련해 가지고 특위위원장도 예. 맡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4월까지 활동을 하고 이제 그 예. 특위가 끝났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 청취자 입장에서는 야 뭐 제주특별법 뭐 이걸 뭐 이렇게 고친다 저렇게 고친다 내 생활이 뭐 그렇게 달라질 게 어렵죠. 있겠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TV를 틀면은 도의회가 오늘 뭐 무슨 제주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네 뭘 했네 해가지고 사실 죄송한데 이거 좀 관심 없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좀 이게 중요한 거고 이 추진 로드맵 혹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뭐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있는 속에서 현안이 될 수 있는 아까 뭐 행정 체제 개편위에 얘기 나왔던 시장 직선제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직접 행정시장 뽑자. 네. 러닝메이트제라든가 이런 우리 행정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법을 개정할 건지 말 건지 개정한다면 과연 국회에서는 받아주려고 하는지 또 한편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특별법이 내용들인데 지금 특별법 하면 저희들도 뭐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은 글자상으로는 한 22만 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유,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민법보다도 많아가지고 아이고. 481조로 되기 때문에 이 법 얘기하는 자체가 예, 상당히 피로감. 맞습니다. 요거 하면 요거에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왜 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지? 앞으로는 맞습니다. 예. 좀 더 이 내용들을 길게 잡아가지고 이
우리가 이번 특별법 전부 개정 안 하면서 인하대 이기우 교수님네 법률 전문가들에게 누구나 알기 쉽게 한 20조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국가가 해야 될 부분 아닌 거는 제주도가 하고 제주도가 안 주겠다는 거를 떼쓰면서 국가한테 주라도 맞습니다. 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도 좀 쿨한 좀 더 단순하게 해야 도민들이 관심 갖고 이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더 맞습니다.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번 4년은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다 그런 속에서 뜨거운 감정가 된 거는 공약상으로 공론화 시키면서 그런 속에서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그런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의원 입법으로 개정할 부분들을 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피로도가 매일 개정한다는데 맞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 매일 7단계 개선형 4,500건을 우리 제주도로 사무이양했다고 하는데 내 삶이 뭐지? 내 삶이 뭐가 바뀌었지 도대체? 참 어려운 말만 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젠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쉬운 말로 우리가 지금 특별법 비만이라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좀 해야 된다.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아닌 거는 그대로 국가 정책 뭐 국방 해야 된다, 외교를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거를 교육을 국가가 한다면 아닌 거를 그렇죠. 그것들을 살려나가면서 타 시도의 형평성 문제 제기하는 걸 비껴나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선점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모님 말씀은 제가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헌법 하면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뭐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의 전체적인 질서와 법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선언적인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주특별법은 너무 방대합니다. 진짜 너무 방대하고 이게 무슨 가치가 나열된 게 아니고 기능이 나열된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할 수 있고 학교는 네. 요렇게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아마 그때 2년인가 5년인가 처음에 제주특별법 좀 제정이 됐을 때 제주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획보도만 거의 한 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취재하는 사람도 이게 뭐야 그러면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예, 도민들이 알기 쉬운 특별법 그리고 법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야 뭐 개정을 얘기하면 관심 갖고 자기 의견을 의사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도의회에서 절대 쓸데없는 걸 알고 있던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요거를 다이어트에서 이제 좀 약간 간략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많은 아이디어를 짜고 노력들을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거 소리만 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야,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합의문을 찢어버린 남자. 요거 화제가 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요거 합의문 찢은 거, 요거 혹시 의도하신 행동이었습니까? 뭐 아쉬운 얘기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던 부분들이고 또 이 합의문은 그 당시에 도민사회 상당히 이 걱정 반 우려 반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서 그리고 도지사와 우리 도의회 의장께서 공식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소중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각자 이름이. 네. 그러한 합의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좀 지사께서 그 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입장들은 발표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불출마를 얘기를 했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더 도민 화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틀째 날이었죠. 그렇죠. 도정질문 이틀째.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합의문 정신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한 확고한 입장들 뭐 존중하겠다라든가 좀 추상적인 언어지만 근데 계속적으로
말을 하겠다는 의도로 음. 그때 우려됐던 부분들이 그러면 제1공항의회에서는 갈등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렇죠. 또 도에서나 의회에서 그리고 도내 언론기관들 어렵게 맡아가지고 지역 현안에 맞습니다. 공익적으로 자기 비용 들어가면서 예, 예. 몇 차례의 이 토론의 결과들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다양한 층들을 해가지고 2개 여론조사 선정기관들을 해나갔으면 어렵게 결과물을 도출한 거에 대해서 헌시작처럼 내버려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러면 지역의 현안이 어떤 있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합의 정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의의 표시로서 좀 지사가 제주도의 큰 어른이면 예, 예. 대통령을 꿈꾸는 대한민국 큰 어른이라면 자기의 가치관이 설사 있더라도 예, 예. 그걸 어우를 수 있는 맞습니다. 어머니 예. 같은 품 같은 속에서의 대권들을 준비해 갔을 때 설사 당이 달릴지라도 마음에 이 응원들을 그렇죠. 보낼 수 있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래야.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답변들이 나왔기 때문에 항의의 표시로 찢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는 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예, 예. 좀 쑥스럽습니다. 전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라이브로 봤습니다만 찢은 것은 약과다. 저 같았으면 아마 라이터로 거기서 불을 지셨다. 농담입니다. 아니 어쨌든 상당히 한편으로는 지사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시원하고 통쾌하지 않으셨을까. 뭐 어쨌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꼭 굳이 정쟁의 한 단면으로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정치인으로서 뭐 지사님께서는 찬성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된다는 수가 있어야 거예요. 되는데 특정한 편을 든다는 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어쨌든 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니 뭐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뭐 성명 내고 논평 낼까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사과해라, 사퇴해라.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론으로 결정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2공항 추진을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이게 비화될 일입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런 내용 나온 줄도 몰랐고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본질이 어떻게 하면 강정 해군기지의 아픔들을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4.3에 대한 화해 상성 이렇게 지역에 대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잘못된 결정들을 했을 때 이런 벌어지지 야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져가지고 갈등 해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정쟁의 대상으로 네. 사과하라 사퇴하라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직접 사과하라 항의하라 할 거면 개인적이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또 나름대로 어떤 취지인지 그리고 우리 당 내에서도 이 의회에서도 원내대표들이 있고 그렇죠. 소통될 수 없는 사람 있는 것도 있고 예. 자기 지사가 자기 당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포용한다거나 또 예. 생각이 다른데 해가지고 그것들 배타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제 차이는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그런 속에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지적들의 비판은 달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쟁으로만 끌어와가지고 마무리들은 짓지 않는 그러면은 논평은 되고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럼 어떤 정치가 무엇을 포용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면서 스케줄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들만 하면 지금 지역에서는 뭐 주민 투표를 하겠다는 도도 아니고 그렇죠. 뭐 국토부 탓해서 국토부도 나름대로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차를 밟는다고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전략환경평가 나름대로 계속 준비한다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날수록 도민사회에서는 같이 찬반 또 찬반을 떠나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 아까 같이 이런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들이 떨어져 오히려 이 혐오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정쟁이 대상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받는 거라 가지고 어찌 보면 도민들 사회 속에서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안 좋은 선례들로 되지 그렇죠. 않겠나 그런 우려들이 전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어떤 사과 요구, 사퇴 요구, 그 논평, 기자회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기사화를 염두에 둔. 예, 어쨌든 맞습니다. 뭐 기사화를 염두에 두면 뭐 이상봉이라는 단어와 사과, 사퇴라는 단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거를 염두한 정치적인 어떤 수가 아니었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예,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실명을 밝히면서 뭐를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맞습니다. 뭐 기사화돼 가지고 시원난감을 뭐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속에서 얼굴 안 볼 경우도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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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름대로 이 평가받는 자리들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치가 또 정당이 모범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도 잘못한 거는 달게 받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 한 번 더 소통들 하고 네. 그런 것들로 통해서 마지막에 안 됐을 때 입장들 나가는 것이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정쟁이 대상만 되었을 때는 좀 이 나름대로 아쉬운 예. 좀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겠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그 10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원희룡이라는 전국구 정치인이 과연 제주도지사를 할까? 2013년 말에서 2013년 초까지만 넘어올 때만 해도 그때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예. 야, 근데 어쨌든 그분이 어쨌든 재선에까지 성공을 하면서 두 번 도지사를 하셨어요. 지금 뭐 연수로는 7년. 지금 뭐 7월에 사퇴를 한 해 만에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원희룡 도정 7년. 원희룡이라는 정치적 뭐 이건 거물이니까 어쨌든 뭐 전국구니까 거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 서울 시민 원희룡 지사님이 7년 동안 지역 행정 그리고 지역 정치,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혹시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그래도 봐오신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원 지사님에 대한 기대들은 도민사회에서 높았기 때문에 두 번의 이제 선거 속에서 당선을 시켰던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이 역대 도정들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설거지론, 아이, 소방수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7년이라는 길을 걸어왔었는데 저는 이 도민들한테 가장 적나라한 것을 보여줬던 사례가 아닌가. 과연 명성으로 도지사를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과연 똑똑하면 이 우리 도행정을 도민의 잘할 수 삶이 있는가? 할 네. 것인가를 기대치를 갖고 있는 속에서 지금의 7년 속에서 나름대로 다 이 일상생활에서 다 보는 속에서 다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원희룡 도정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지방 재정이 풍부할 때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렇죠. 아주 좋을 때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대중교통도 1,000원씩 들어가는 거 이제 강행하게 되었고 예. 모든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하드웨어 같은 시설물들을 공약해가지고 맞습니다. 다 해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더라면 내걸고 있는 전기차 문제 그리고 아까 같이 이 대중교통의 문제 예, 예.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갈 비용들 그리고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하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예, 맞습니다. 네, 그러기 예. 때문에 역대 도정들을 비판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 속에서 결부된 거에 대해서 와닿게 해결된 것은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입장이라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도민의 봐도, 도민의 우리가 한 항상 사람으로서, 2014년도 관덕정 출범에서도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있고 제도에서 나름대로 잘하겠다고 한 속에서는 많이 믿었고 또 그리고 4년 후에 7년 속에서 이제는 아무리 역대 도정을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고 7년이나 아니, 시간을 그렇죠. 걸어왔기 책임을 때문에. 져야죠, 이제는. 예. 그냥 그렇다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대규모 개발 사업장 문제들 내 가지고 행정사무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하수 문제든 그리고 지하수 문제든 대규모 개발 문제든 1년 동안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했는데 달라진 부분들은 크게 맞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건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도민들을 주민들을 애민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려야 제주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43개 읍면동이다.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이다. 곳곳을 그렇죠. 이제는 옛날 도지사였으면 예. 누가 안 해도 저기는 고지일 기자 나름대로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근데 사실상 이런 방향이 돼 옳은지죠. 그렇다면 다음에 달라진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최선의 방법이 이 정도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행정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고 그렇죠. 피부에 와닿는 도민들에게 7년이가 달라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 또한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책임 행정을 해나가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지사께서 예. 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땐 공직은 오히려 편난 거는 있어졌지만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책임 행정 면에서는 오히려 역대 도정들이 지적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공직사회들이 그렇죠. 나름대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책임성 있게 이제는 공직사회도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패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나는데 그 서비스의 질이 결과적으로는 도민사회한테 간다고 봤을 때 도민들이 만족이 그러네요. 됐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이번에 그 도정 질문 당시에 이제 홍명환 의원님 그때 질의를 하시면서 원지사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7년 재임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셨는데 뭐 첫째 그 뭐 이 공무원 줄 세우기를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청정 제주의 어떤 뭐 가치 요거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그 새로운 산업과 관련한 어떤 뭐 블록체인이라도 이런 시도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예전에 뭐 이제 예전 도지사분들이 분명히 집권을 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라인 해가지고 분명히 줄을 서는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행정의 서비스가 도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떤 의회의 눈치 그리고 이제 도민들의 눈치를 정말 그때는 볼 봤죠. 수밖에 없었던 봤죠.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지금 식의 좀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라인이 네. 부정적으로 본다면 안 좋은 것 같지만 책임 행정을 해나갔을 때 그렇죠. 고재일 기자님, 이상봉 의원 이건 똑바로 해. 아.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네.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아까지 도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렇죠. 구체적인 역할들을 주고 뭐 국장을 시키든 아니면 읍면장을 시키든 그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이라고 하지만 책임 행정. 네, 책임하면 어쨌거나 정치를 하고 행정 최고 책임자가 됐을 때는 누구를 인사를 해나갔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다양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 맞습니다. 선택은 하지만 어쨌거나 누군가는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 했을 때 한편에서는 아닌 경우 봤을 땐 뭐 누구 라인이나 맞습니다. 뭐 거기에서 보직을 얻었다 그런 불평등함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저는 누구 라인이 나쁜 취지만은 아닌 것이다. 예를 가지고 원지사님이 잘났을 때 원지사 라인이라면 그 당시에 그 지사를 보좌했던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국장들이 정책을, 정말로 맞습니다. 달맘직하게 해던 말로 일처리만큼은 확실히 했다. 유망지게 했다. 이러면 라인이라도 좀 이 주변도 그렇겠네요.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줄기가 맑지 못한 거를 아하. 계속 본받아 가지고 다니다면 이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대한 맞습니다. 뭐죠? 사실 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입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이제 혹시나 이거 듣고 계실 우리 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을 정도의 공직자시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거든요. 일을 안 한다는 소문이 좀 그렇게 막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보면은 우리 저 신구범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삼다수라는 시그니처 그렇지. 대표적인 정책이 있었고 김태환 전 지사님 같은 경우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만들었잖아요. 라는 어쨌든 요거를 잉태를 했고 또 뭐 우금민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대로 굵직한 정책들 이런 게 있었는데 참 7년을 재임을 하면서도 저도 딱 생각이 안 나. 진짜 이거는 제가 우리 저 지사님을 제가 음해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지사님. 네. 아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있잖아요. 이 평가는 나중에 과제지만 예. 어쨌거나 이제 왜 도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냐면 매해마다 1,000억 이상을 우리 대중교통이요? 제주도가 재정이 예, 좋든 예. 나쁘든 그걸 폐기하자는 계속 들어가야 될 예.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입장들이지만 그 얘기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중교통을 제가 이용을 합니다. 가끔 이용을 하는데 이게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좀 뭐 이게 사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약간 체감하는 부분이 좀 약간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건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평가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아까 첫 질문에 이제 1년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일단은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좀 더 많은 일을 해보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11대 했던 2018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도민들의 판단 기준 어느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우리 원지사님 2번 선택했던 도민들이기 때문에 누가 되들지라도 좀 제주도 도민들을 사랑하고 주민들을 곁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이 행정 네. 책임자들을 원할 것 같아요. 그러지 그래서 않았을 때는 유명세와 대중성을 떠나가지고 정말 네.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제는 예. 검증이 다 됐잖아요. 예를 들어 원희룡 지사도 나름대로 중앙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중앙 재정을 국비를 획기적으로 가져오는 것들도 아니고 저도 국비 폭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지사께서는 중앙정치의 꿈을 꾸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행정을 좀 안정시키면서 나름대로 이 큰 뜻을 품은 것까지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제주도에 보탤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연구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6월달 지방선거 했을 때는 도지사를 어느 사람을 선택하더라도 정말 제주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진단하고 어디가 제주도가 아픈지 그러면 어느 병원 가야 나을 건지 그 처방들을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진짜 제주인 닮은 제주 사람이 나름대로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도지사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은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냉정하게 지적하고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경쟁할 수 있도록 이 바닥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도민들의 또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 구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금 짓고 어쨌거나 계시는데. 지금의 여론 환경이라들 보면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있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라 가지고 수도권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나름대로 제주 지역에서 나름대로 성실한 의정 그리고 지역 현안 그리고 도 현안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소통 많이 했던 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인들이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 속에서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예. 도전하지 않는 속에서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갈이가 한번 될 예, 것이다. 우리 민주당 내부든 또 타당도 거기에서 도전자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했을 때 좀 예. 긴장감 있는 선거 그리고 나름대로 긴장감 우리는 있는 선거. 1년 동안 예. 남았지만 또 그러한 이 주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들을 더 노력하는 끝까지 의정생활을 성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끝까지 듭니다. 숫자 얘기를 안 하시고 저 한 몇 석 정도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 전문가가 예. 아니라 가지고 모릅니다. 굉장히 상당히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벌써 저희가 인터뷰한 지가 지금 40분이 넘었어요. 그래요? 이 팟캐스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 감각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갑니다. 예. 혹시 그 개인적으로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희망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끝으로 한 말씀 좀. 예,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속된 말로 표를 먹고 산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대님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문제 제기를 도의원들에게 또 도지사 후보들에게 했을 때 반드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에 대해 불신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겠지만 다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민들, 도민들이 관심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명심하겠지만 현안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소통하고 서로 토론하고 차선책을 만드는 속에서 신뢰들도 쌓여갈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채찍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어떠한 채찍질을 달게 받으면서 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왜 도민의 삶에 복무하겠다는 의정활동이 어떤 부분들이 대해서 실감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또 팟캐스트 녹음에 또 처음으로 이제 출연을 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제주도인 의원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혼자 이제 드리블하는 것처럼 축구를 이렇게 그냥 축구를 하면서 드리블하는 것처럼 혼자 주행하지 마시고 패스도 좀 주시고 동료 의원들에게 좀 약간 좀 어시스트도 좀 많이 맞습니다. 하시고 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좀 그런 정치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도민 한 사람으로서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도민을 위한 좋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